안녕하세요. 메이크센스입니다. SI 중소기업 개발자로 취직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나눴던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중소기업 취직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실 때 평생 그 회사에서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의 전망이 뚜렷하고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곳이라면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술을 배우고 빨리 업무를 익혀서 더 규모가 큰 회사나 정말 근무하기를 희망했던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을 보통 목표로 삼으실 텐데요. 그러면 정말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후에 그렇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혹시 첫 발을 잘못 디뎌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근무를 하다가 게임 회사로 이직해서 잠시 근무하고 현재는 판교에 있는 회사로 옮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중소기업에서 이직할 때까지 걸렸던 기간은 2년입니다.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한 지 딱 만 2년 되던 때에 이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이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이직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약 더 서둘러서 이직을 준비했다면 더 빨리 다른 회사로 거처를 옮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셨던 분들 중 몇몇 분들이 근무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이직하시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짧은 기간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면접을 볼 때 기간을 너무 짧게 두면서 여러 회사로 옮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뽑더라도 금방 다시 회사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자주 옮긴 경우가 아니면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처음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이라서 이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직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같은 회사에 저보다 훨씬 경력이 오래되고 실력도 좋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담당하고 계셨던 일은 당시 그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솔루션을 유지보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련 기술로 채용 사이트의 모집 공고를 검색해 보았을 때 한 건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던 저는 관련 기술을 요구하는 채용이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가 원하는 다양한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S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볼 때 큰 장점으로 작용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필요한 전반적인 영역에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기술서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자세하게 서술해 놓을 수도 있었고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들과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넓은 범위의 기술과 지식을 모두 섭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지는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당시에 필요한 것만 찾아보고 넘어가며 업무를 해왔다면 수행한 업무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된 내용의 자세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직접 토익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보며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온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SI 프로젝트를 뛰는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지식은 SI 회사에서 대부분 익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봐서 이직하는 어떤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S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쩌면 잘 만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중소기업을 다닐 때 함께 근무하셨던 선임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SI 회사의 업무 환경 때문에
다양한 회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함께 일하며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근무하는 태도와 업무 수행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으면 그 회사에 중직에 계신 분이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해서 회사로 스카우트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SI 프로젝트는 대기업이 하청을 줘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한두 차례 이와 비슷한 제의를 받았었고 저와 함께 근무했던 분은 한 프로젝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연봉 제시까지 받으며 이직 의사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경력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직접 제의를 받아보니 진짜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 취직 이후의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해서 현재는 만족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의 첫 출발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경험을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IT 중소기업에도 정말 다양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일지라도 그 회사에서 맡게 되는 직무의 전망이 어떤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있던지 반드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메이크 센스였습니다.